방학에 하루 3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막막하시죠? 저도 작년에 아이의 첫 방학을 보내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가 호되게 경험했어요. 아침 먹이고 치우면 점심, 점심 먹이고 돌아서면 저녁. 정말 하루 종일 밥하고 치우고 또 밥하는 돌밥의 영속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매 끼니 집밥을 잘 차려주려고 했어요. 그러니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가 먼저 지치고 결국 밖으로 나가고 외식을 더 찾게 되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방학 집밥은 매 끼니 완벽하게 새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치기 전에 미리 준비해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 방학부터는 여러 메뉴로 바꿔 먹을 수 있는 밀프렙을 몇 가지 준비해서 냉장고와 냉동실을 든든하게 채워둡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꼭 만드는 게 바로 라구 소스예요. 파스타에 넣으면 라구 파스타, 밥 위에 올리는 라구 덮밥, 카레가루를 넣으면 토마토 카레가 되고 빵 위에 치즈랑 같이 올리면 피자가 돼요. 그냥 반찬처럼 곁들여도 잘 먹어요. 한번 만들 때는 조금 수고스럽지만 이후 여러 끼니를 빠르게 준비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밥하는 시간이랑 고민을 줄여줍니다. 완벽한 방학 식단 짜는 대신 꺼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메뉴를 하나를 만들어두는 거죠. 오늘은 아이가 잘 먹고 엄마도 지치지 않게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학용 유아식 라구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준비물입니다. 당근 반개, 양파 1개, 소고기 다진 육 300g, 돼지고기 다진 육 300g, 토마토 퓨레 500ml, 기버터 아빠 숟가락으로 1스푼, 그리고 새우가루와 표고가루를 약간 준비했어요. 저는 소고기는 앞다리살로 준비했고 돼지고기는 뒷다리살 46을 사용했습니다. 기버터 대신에 일반 버터나 집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를 넣어도 괜찮아요. 새우가루와 표고가루가 없다면 소금으로 간해도 됩니다. 새우가루는 제품에 따라서 염도가 다르고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에게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원재료명이랑 나트륨 함량을 확인해주세요. 저는 새우 100%인 제품을 사용했어요. 먼저 채소를 손질할게요. 당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껍질을 얇게 벗겨주세요. 양파는 위아래로 잘라내고 껍질을 벗긴 다음 흐르는 물에 씻어줍니다. 오늘은 푸드 프로세서로 다질 예정이라 예쁘게 썰 필요 없이 갈기 편한 크기로 숭덩숭덩 잘라주시면 돼요. 당근이랑 양파를 꼭 넣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냉장고 열어보시고 남은 짜투리 야채 있으시면 그걸로 만들어도 돼요. 냉장고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재료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푸드 프로세스에 당근과 양파를 넣고 갈아줍니다. 완전히 곱게 갈기보다는 씹었을 때 채소 입자가 살짝 느껴질 정도로 남겨뒀어요. 유아식은 무조건 부드럽게 만드는 것보다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씩 질감과 입자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다만 아이가 아직 덩어리를 어려워하거나 채소 식감에 민감하다면 더 곱게 갈아도 괜찮아요. 한 가지 크기만이 정답은 아니랍니다. 고기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각각 300g씩 1대1로 준비했어요. 소고기만 사용하면 육향이 진하고 철분을 포함한 영양을 보충하기는 좋은데 지방이 적은 부위를 사용하면 좀 퍽퍽할 수도 있어요. 돼지고기만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부드럽긴 한데 소고기랑 돼지고기 1대1로 섞으면 소고기의 진한 맛과 돼지고기의 부드러운 식감을 함께 살릴 수 있어요. 고기가 식어도 너무 퍽퍽하지 않고 냉동했다가 다시 데워 먹기에도 부담이 적어요. 꼭 1대1이어야 하는 건 아니고 소고기를 좀 더 넣어도 되고 돼지고기로만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계속 만들 수 있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토마토 퓨레 500ml도 바로 넣을 수 있게 미리 준비해둡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토마토 외에 소금이나 설탕이 추가됐는지 원재료명을 한번 확인해주세요. 이미 간이 된 제품이라면 뒤에 넣는 소금이나 조미재료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 집 맞는 내비로 만들어 볼게요. 불을 올리고 기버터를 아빠 숟가락으로 1스푼 넣습니다. 기버터가 녹으면 팬을 가볍게 돌려서 바닥에 골고루 묻혀주세요. 저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서 재료가 바닥에 달라붙지 않도록 미리 기름을 고르게 펴줬어요. 표면에 잔물결이 생기면 다져둔 당근을 먼저 넣습니다. 당근은 양파보다 익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려서 먼저 넣어줬어요. 근데 저는 성격이 급해서 곧바로 양파도 같이 넣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냥 처음부터 같이 넣어도 괜찮아요. 조리 순서를 하나하나 완벽하게 지키느라 요리가 부담스러워질 필요는 없어요. 편한 방법을 선택해도 돼요. 채소를 볶다 보면 숨이 죽으면서 수분이 조금씩 나와요. 그때 소고기 다짐육 300g과 돼지고기 다짐육 300g을 모두 넣어주세요. 주걱으로 고기를 풀어가며 큰 덩어리가 남지 않도록 볶아줍니다. 다짐육은 겉면만 익히는 게 아니라 속까지 붉은 부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익혀주세요. 고기의 붉은기가 거의 사라질 때쯤에 새우가루와 표고가루를 조금씩 넣었습니다. 저는 소금 대신 이 두 가지 재료를 활용해 감칠맛을 더하는 편이에요. 감칠맛이 더해지면 소금을 많이 넣지 않아도 음식의 맛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답니다. 아이가 먹는 음식은 처음부터 간을 강하게 하기보다는 완성 직전에 부족한 만큼만 조절하는 편이 좋아요. 이제 토마토 퓨레 500ml를 넣고 고기와 채소가 골고루 섞이도록 잘 저어둡니다. 처음에는 소스가 묽어 보이지만 수분이 날아가면서 점점 진하고 꾸덕해져요. 바닥이 눌어붙지 않도록 중간중간 저어가면서 끓여주세요. 저는 약 20분 정도 끓였더니 밥이나 면에 올리기 좋은 농도가 됐습니다. 조리 시간은 불의 세기와 냄비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히 20분을 맞추기보다는 주걱으로 바닥을 지나갔을 때
소스가 바로 합쳐지지 않고 잠깐 길이 보이는 정도를 기준으로 보세요. 파스타에 묽게 섞어 먹고 싶다면 조금 덜 졸이고 덮밥이나 반찬으로 더 많이 활용한다면 좀 더 꾸덕하게 끓이면 돼요. 이렇게 활용 방식에 따라서 농도도 우리 집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요. 완성된 라구 소스는 충분히 식힌 다음 소분해줘요. 저는 40g씩 12개를 담아 냉동했고 이틀 먹을 정도로 200g은 냉장 보관했어요. 소분량은 아이가 평소 먹는 양과 어떤 메뉴를 활용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라구 소스를 주재료로 넉넉하게 먹는다면 더 많이, 밥이나 면에 조금씩 곁들이는 용도라면 작게 나눠 올려도 좋아요. 처음부터 큰 용기에 한꺼번에 올리기보단 한 끼에 사용할 만큼씩 나눠두면 필요한 양만 꺼낼 수 있어서 훨씬 편합니다. 많이 필요하면 여러 개 꺼내면 되니까요. 냉장이나 냉동 보관 전에는 뜨거운 상태로 바로 뚜껑을 닫지 말고 김이 가실 정도로 식힌 다음 빠르게 보관해주세요. 전자레인지로 데울 땐 1분 정도면 돼요. 저희 아이는 푸실리에 라구 소스를 섞어주면 항상 2그릇씩 먹어요. 푸실리는 나선 사이에 소스가 잘 묻어서 아이가 포크로 찍어 먹기에도 편해서 자주 써요. 밥 위에 올리면 라구 덮밥이 되고 여기에 카레가루를 조금 섞으면 토마토 카레로 바꿔 먹을 수 있어요. 식빵이나 또띠아 위에 얇게 펴 바르고서 치즈를 좀 더 올려서 구우면 간단한 라구 피자처럼 활용할 수도 있답니다. 메인 메뉴가 따로 있는 날에는 라구 소스를 반찬 중 하나로 조금 곁들여도 돼요. 같은 라구 소스라도 면, 밥, 카레, 빵처럼 담는 방식만 바꾸면 아이에게는 전혀 다른 메뉴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방학이라고 매일 새로운 음식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기본이 되는 음식 하나를 만들어두고 형태를 바꿔가며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집밥입니다. 아이에게 집밥을 먹이고 싶지만 하루 3끼를 매번 준비하다 보면 부모가 먼저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모가 지치면 집밥을 오래 이어가기가 어려워져요. 완벽한 방학밥상을 만드는 것보다는 한두 가지 밀프렙으로 밥 차리는 부담을 줄이는 게 더 현실적이에요. 라구 소스 하나만 냉장고에 쟁여둬도 오늘은 또 뭘 먹이지? 라는 고민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이번 방학에는 몇 끼니 잘 차려야 한다는 부담부터 조금 내려놓고 여러 번 활용할 수 있는 라구 소스 한 입부터 먼저 만들어 보세요. 한번 만들어둔 오늘의 수고가 방학 중에 여러 끼니의 여유가 되어줄 거예요. 아이도 조금만 더 크면은 엄마 아빠보다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더 좋아지는 날이 오겠죠? 그때가 되면 하루 종일 밥하느라 정신없었던 이 방학도 아이와 한 집에서 3끼를 나누어 먹던 시간도 문득 소중하게 떠오를 것 같아요. 몇 끼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지치고 조금 더 웃으면서 아이와 함께하는 방학을 보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